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논의가 활발해지는 분위기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내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대책 특별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양승조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이 당내의 이 특위가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예, 지난주 수요일이니까 4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럼 네, 오늘 주말에 네. 특위원회 선임하고요. 네네. 오늘 오전 10시에 상결례 그만 처리를 연 것이죠. 네. 그럼 오늘 첫 회의를 가지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을 가진 것도 오늘이 처음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먼저 네. 지난주 4일날 구성됐으니까요. 오늘 월요일날 처음 만난 거죠. 네. 그러면은 만나보시니까 이 가족들이 좀 어떤 당부 요구를 하시던가요? 하여튼 피해자분들 유족하고요. 네. 피해자분들 직접 보니까 일단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네. 이 가슴이 아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피해자 가족들은 가장 먼저 이 정부와 사법부, 검찰이죠. 지난 수년 동안 피해자들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해왔던 것에 분노하고 있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살균제 특별법 조속히 시행하고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라. 이런 요구가 아주 컸습니다. 네. 자, 야당뿐 아니고요. 이 문제 관련해서 그동안 이 다소 미온적이던 정부와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어제 당정협의 소식 보니까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고 청문회도 열겠다. 자, 이런 전향적인 변화 어떻게 보세요? 예, 새누리당과 정부가 입장을 바꿔서요. 어떤 전향적인 태도를 보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네. 당연한 기결이라 생각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늑장 대응과 어떤 철저하게 이런 대안 마련에 소홀했던 정부라든가 여당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네. 사실 이번에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총선 결과를 만들어준 것이 정부 여당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제 당정협의에서도요, 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이 일부 논의됐던데,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일단 더 보다 철저히 우리가 검토해야 되겠지만요. 이 구제 방안이 논의되고 진전된 자세를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국민의당 쪽에서 보니까요, 이 특검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 검토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이 특검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일단 국회 차원의 특위가 구성되기에 첫 번째 선결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네. 예, 국회 특위를 구성해서 여기서 일단 청문회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청문회에서 이 기업의 책임이 어떠한 건지 정부의 늑장 대책에서 책임자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충분히 따져보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충분히 국정조사도 할 수 있는 거죠. 특검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국정조사 특검보다 우선 국회 특위 구성 그리고 청문회 이것이 네네네. 순서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일단 특위 구성과 청문회를 통하고요. 네. 예, 검찰 수사가 시작됐으니만큼 다시요. 검찰에서 지켜보는 것도 우리가 어떤 특검을 실시하는 어떤 전 단계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청문회 시기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여당은 검찰 조사가 시작됐으니까 조사 네네. 이후에 20대 국회에서 진행하자 이런 입장인데 이런 여당의 입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아시다시피 지금 19대 국회는 한 1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네네. 한 20일 정도 안 남았는데요. 네. 이런 청문이라든가 19대 국회에서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아요. 예, 청문회는 최소한 증인 출석, 소환 시기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데 네. 19대 국회에서 가능하지 않지만 검찰 조사회 20대 국회에서 하자. 이거는 동의할 수 없는 게요. 네. 20대 국회에서 하는 거는 동의하지만 검찰 조사 이후에 하자는 것은 또다시 아하. 어떤 늦장 대처가 되거든요. 네네.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하지만 우리 국회 차원에서 청문이라든가 어떤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죠. 네. 이것을 20대 국회 구성되자마자 바로 제일 먼저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특위 구성과 어떤 청문회 절차가 아닌가
네. 우리 당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이제 6월 초순에라도 시작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청문회 시기도 문제지만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주로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세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기업들이 그 위해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또 무엇을 감췄는지 네. 그에 따른 기업들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정부 책임 부분입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허가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허가했다는 문제점, 관리 과정에서 어떤 허점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고요. 또 이게 사실 2012년도에 검찰에 고소된 건데 네. 검찰 수사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는 피해자 인정 범위 내지 그런 적정성 문제인데요. 네. 사실 그 피해자 중에서도 그 1등급, 2등급 아닌 3, 4등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네네. 그 억울함을 흡수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피해자 인정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규명해야 되지 않을까.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진상조사와 청문회 이제 중요하겠습니다만 네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 필요한 법안 처리가 역시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진행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서야 뭐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건데요. 그동안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된 법안이 관련해서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지금까지 이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전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네네. 다만 우리 당 소속의 장하나 의원, 홍영표 의원, 네. 이현주 의원과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네네.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정부가 반대하고 새누리당의 소극적 반대 내지 소극적이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20대 국회 때 만약 전향적으로 이분들이 그 입장을 바꾼다면 네. 충분히 통과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20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우상 원내대표께서 아마 가장 먼저 의제로 삼아가지고 네. 이런 국회 특위 문제와 청문회, 특별필 재정 문제를 가장 먼저 논의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19대 국회 임기 중에 처리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이런 그 특별법, 오늘도 이제 환경노동의 법안 소위가 있었거든요. 네네. 예, 관련 법을 다시 한번 논의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별다른 지장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20일 정도 안 남은 19대 국회에서보다는 6월에 개원이 되면 네. 20대 그 국회 특위에서 제1차적 법안으로 다루면 우리가 이거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재정법을 마련할 수 있고요. 네. 또 상당히 그 보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타당하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대에서 보완돼서 새로 네. 이 법이 이제 상정되고 처리된다고 전제하고요. 지금 네네. 국민 여론이 상당히 들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장하나, 홍영표, 이현주 의원과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각각 혹은 같이 공동 발의한 법안들을 보니까 핵심 내용들이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좀 발빠른 지원을 해달라. 네네. 5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대목이 많은데. 네네. 그럼 20대에는 이 법안들 좀 빨리 처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통해가지고 이 법안이 재정법이 통과되는 거거든요. 네. 예, 국회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에 입법권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 제일 빠른 절차로 보여지고요. 이분들이 지금 5년간 10년간 기다리고 참은 것도 이제 일정 한계가 왔고요. 네. 특위를 구성해서 제일 빨리 먼저 이런 법안이 성안되고 통과된다면 그렇게 늦지 않게 재정법이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죠. 네. 지금 이제 상정돼 있는 이 계류돼 있는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요, 정부는 그동안 일부 유가족들에게만 이 소정의 장례비를 지급해 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치료비와 생활비 등 이 피해 대책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재원은 정부가 먼저 그 사람들한테 배상을 하고요. 네. 배상후 정부가 나중에 구상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1차적이고요. 네. 예, 약간 중장기적으로 보면 기금 마련하는 게 좋겠죠. 네. 정부 이 재원을 통해서 기금 마련하고 어떤 나름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통과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기금 마련한 그 재원도 급 일부로 충당이 되는 거고요. 네. 또 보다 전반적으로 한다면 이런 그 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체에 일정한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이제 구상권 또 징벌적 손해배상 이거 좀 언급해 주셨는데 네네. 정부 여당의 입장을 보니까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라고 하는 것 또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서 유보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네네. 현행법 체제와 어긋나고 먼저 이 검찰 수사 후에 인과관계 규명을 통한 손해배상이 합리적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이 정부 여당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의 현행 규정에 없는 거는 맞죠. 네네. 근데 사실 그런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네. 왜냐,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이 자유로운 기업활동 위축한다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부거든요. 네. 여당이고요. 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당위성은 우리나라에 강하게 주장할 거고요. 네. 그 이전에 정부가 1차적으로 이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구제에도 철저하지 못했고 네. 피해가 확산되는 것에서도 정부가 굉장한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상당한 판정 절차를 거쳐서 인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정부가 먼저 그 손해배상 치료비를 포함한 네. 손해배상을 먼저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그런 어떤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주장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조절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도 뭐 피해자 가족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네. 좀 뭔가 이 일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인터뷰 열심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가습기 살균제 대책특별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국제부 연결해서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YTN 국제부 임장혁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북한이 36년 만에 노동당 대회를 열고 있는데 이 외국 언론사 기자들을 대거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북한 당국이 BBC 기자를 감금했다가 강제 추방하는 일이 생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함께 평양에 머물던 CNN 기자가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진 일인데요. 북한이 평양에서 지난 6일 개막한 노동당 대회 취재를 하던 그 영국 BBC 방송 기자를 추방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BBC 방송의 내용을 확인하고 북한 노동당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BBC의 루퍼트 윙필드 헤이스 기자를 감금하고 추방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부적절한 보도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불경한 내용을 전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지난 4일 평양에 간 헤이스 기자는 오늘 구금 상태에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8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카메라 기자 그리고 프로듀서 등 BBC 취재진 3명과 함께 공항으로 이동해 추방되게 됐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 북한에 대한 부적절한 보도가 과연 뭘까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북한 당국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주장했나요? 네, 이 오룡일이라는 북한 노동당 중앙검사위원으로 직함이 소개된 사람이 다른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회견을 열었습니다. 형식은 기자회견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리 써온 글을 낭독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오룡일 위원이 낭독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옮겨보면요. 헤이스 기자가 우리 공화국의 법 질서를 위반하고 문화 풍습을 비난하는 등 언론인의 직분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 북한을 말하죠. 우리나라 현실을 왜곡, 날조해 모략으로 일관돼 보도를 했다. 그리고 또 헤이스 기자가 북한을 모독하는 행위들을 한 데 대해 공식 사죄하는 사죄문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BBC 기자가 초청한 외신 기자를 이렇게 구금한 채 조사하고 추방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국제사회가 이상하게 보지 않겠는가? 그것도 북한이 당신들이 원하지 않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이러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항의를 해봤지만 이에 대한 즉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자 공화국의 법 질서를 위반하고 문화 풍습을 비난하는 등 언론인의 직분을 운운했는데 자 네. 그러면 그동안 실제로 이 BBC 기자가요 어떤 보도를 했길래 북한이 이 헤이스 기자를 콕 찍어서 구금까지 하고 또 이 추방까지 이르게 된 건가요? 네, 헤이스 기자는 BBC의 도쿄 주재 특파원입니다. 네. 이번 북한의 이 노동당 대회 취재 때문에 평양에 급파된 건데요. 당 대회 개막 전부터
평양에서 취재를 해왔습니다. 지난 4일에는 김일성 대학 내부를 취재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 대학생이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상황을 부각하는가 하면 김일성 동상을 촬영하다가 북측 관계자로부터 제지를 당했고요. 이 제지당하는 과정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이 이 당 대회를 열면서 외신 기자들의 보도를 통제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보이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네. 무엇보다 지난달 30일에는 김정일이 숨지고 나서 뚱뚱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의 아들이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말하자면 김정은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아마 김정은에 대한 이 표현 때문에 북한 당국이 벼르고 있다가 북한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몇 차례 더 반복되면서 아마 이런 일을 벌인 거 아닌가 싶고요. 북한은 노동당 대회를 열면서 취재를 자유롭게 허가하겠다면서 100명이 넘는 외국 취재진을 초청했죠. 하지만 정작 대회장에는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고 대신에 사전에 취재진을 맞을 준비가 돼 있는 듯한 공장을 견학한다든가 상점이나 맥주집 같은 곳을 안내하면서 체제 선전에 이용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헤이슨 기자 등 몇몇 기자들은 이런 행태를 비판해 왔고요. 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 임장혁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4.5MHz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는 11일 입양의 날을 앞두고 지난 주말에 입양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장을 취재하고 온 이혜미 리포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입양의 날은 아직 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네. 이 지난주 토요일 입양의 날 행사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양시 고양 어울림리 어울림 극장에서 있었는데요. 네. 이번 입양의 날 행사에서는 입양의 아름다운 의미와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입양 업무 유공자와 입양 가족 그리고 입양단체 관계자뿐 아니라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는데요. 네. 먼저 현장 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사랑의 온도 36.5도, 행복의 시간 365일이라는 조형탑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함께 입양은 함께 나누는 행복입니다를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엄마, 그거 아세요? 엄마야말로 저의 몸을 1호예요. 아유, 아이들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천사 같습니다. 네, 귀엽고 예쁘시죠. 예, 현장음이 생생했는데요. 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기념식이 진행된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합창 소리죠? 네, 맞습니다. 인상적이네요. 네, 이스턴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인데요. 네. 30명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 무대에 오르고요. 네. 이 지휘자 선생님을 따라서 정말 참새처럼 노래를 했거든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에서는 6살에서 9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금방 들으신 감동적인 내레이션을 시작으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노래도 이어졌는데요. 이 이스턴 어린이 합창단은요, 입양 가족들이 모여서 만든 합창단이라고 하고요. 그렇군요. 이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함께 노력을 했을까 이런 생각에 좀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입양 가족들이 함께한 입양의 날 기념행사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네. 중앙입양원 우홍식 사무총장입니다. 국내 입양 활성화와 건전한 입양 문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게 입양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입양은 함께 나누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그걸 구호로 한번 외치기도 했고 그 퍼포먼스도 그걸 주제로 해서 오늘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 참가해 주신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특히 그 입양 가정, 입양 양부모님들이나 입양된 아이들이
너무 한마음이 돼서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작지만 긍지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 중앙입양원의 신원항 원장님은 지난주에 여기 오셔서 네, 인터뷰를 네. 했거든요. 근데 이 사무총장님 얘기 중에 입양은 함께 나누는 행복입니다. 네. 자, 이 문구와 걸맞게 더 많은 아이들이 좀 행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자, 입양의 날 행사에 입양 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훈장과 대통령 표창 그리고 국무총리 표창이 있었습니다. 네. 먼저 국무총리 국민훈장은 김길자 수녀가 수상을 했는데요. 네. 이 김길자 수녀는 대구의 백합 보육원이 94년에 문을 닫은 이후에 이 입양 관련 기록을 보존했다가요. 중앙입양원에 전달을 하고요. 또한 입양인 친가족 상봉에도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차성수 한국입양홍보회 이사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요. 2006년 당시에 3살, 6살 이 두 딸을 입양하고 또 2년 뒤에 2008년에는 그때 당시 8살인 딸을 입양해서 네. 연장아동 입양에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대통령 표창을 받은 신애경 이사 그리고 국무총리 표창에는 홀트아동 복지회 위탁모 고기숙 씨가 있었고요. 샤인학교 김수아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김길자 수녀와 차성수 이사의 수상소감 들어봤습니다. 네.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대신 이 상이 저에게 주어진 상이라기보다 우리 수도회 역대 언니 선배 수녀님들이 이루어 놓으신 그 희생과 공덕 거기에 영광을 돌리고 싶고요. 저희 수도회가 받아야 할 상이라고 생각돼요. 우리 품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또 사랑을 베풀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받아야 되는 상을 제가 받아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입양된 우리 딸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 더 사랑하고 더 잘 돌보라는 격려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더 따뜻한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참 좋은 일 하는 분들은 네. 목소리도 선하시고 다 겸손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누군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서 그렇다. 자, 여기 나온 이야기들처럼 국내 입양이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입양의 날 기념식이 1부, 2부 공연으로 나뉘어서 진행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부에는 기념 행사가 그리고 2부에는 축하 공연이 있었는데요. 네. 먼저 본격적인 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부대 행사로 홍보 부스나 체험 행사가 운영됐습니다. 그리고 식전 공연으로는 드림 엔젤스 팀의 난타 공연도 있었고요. 또 본격적인 기념 행사 이후에는 2부 축하 공연도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입양 가족들은 서로를 축하도 해주면서 기념사진도 찍고요. 또 오랜만에 만났다고 반갑게 악수도 하고 또 안부를 전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아이들에게서는 뭔가 서로 친근감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가족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막내딸이 입양아예요. 그래서 같이 입양의 날 행사 참여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다 비밀로 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 딸도 공개 입양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행사를 국가 주관을 해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만 입양해서 있는 줄 알았더니 많네요. 정말 많네요. 근데 저만 하나죠. 보니까 이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왜냐면 한 게 아니라 셋, 넷 가정 자녀를 막 입양을 해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 진짜요. 우리도 이제 둘째를 생각해볼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지금. 입양한 가족으로서 이런 모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입양이 어렵지 않고 아이들의 행복한 가정을 하나를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목소리들이 당당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과거에는 입양을 쉬쉬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그게 어찌 보면 부모님 입장에선 아이들을 위한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공개 행사 너무 좋다. 맞아요. 우리 공개 입양했다. 네. 이런 당당한 모습이 아주 너무 시원시원하고 좋은데요. 자, 입양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민들에게도 참 의미 있는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기회였을 것 같은데요. 이번 행사에 대한 아쉬운 점을 또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네. 이게 입양의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른들을 위한 이런 행사
행사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뭐 체육대회나 아하.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놀이 위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전해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더 이제 많이 개선하고요. 또 네. 노력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제 입양의 날은 11일이잖아요. 네. 이게 한 가정이 한 명씩 입양하자 이런 의미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당일날은요. 입양 주간 행사가 진행된다면서요? 네, 이번 수요일 5월 11일부터 17일까지가 입양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신촌 연세로 스타 광장에서 또 대학로 아르코 미술관 광장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중앙 입양원을 비롯해서 4대 입양 기관이 협력을 합니다. 이 입양 주간에는 입양 가족 사진전, 그리고 체험 부스, 입양 퀴즈 맞추기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국내 입양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되기도 하고요. 또 건전한 입양 문화 조성을 위해서 많은 활동도 이루어질 계획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시민 말씀 중에 우리 둘째 가져볼까 네. 생각 중이에요. 근데 이제 입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 이 많이 관심 뜨겁게 가져주시고 입양이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미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혜미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트리움 금강주택.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